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82억 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기업은행이 내부 통제 강화에 들어간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성태 은행장은 남은 임기 동안 조직 쇄신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을 인수해 업계 2위로 올라선 스맥이 최근 3주간 최대 주주가 3번 바뀌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진 시점에 다른 그룹이 지분 매입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LIG 넥스원이 최근 수년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줄고 석박사급 인력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K방산 호황기에 미래 준비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GI 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대출과 휴대폰 개통 등 일상 속 금융 서비스가 한때 멈춰섰고 금융당국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882억 원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 기업은행이 쇄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 들어간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기업은행은 내부 통제 인력 증원과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성태 은행장은 남은 임기 동안 조직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국책은행 IBK 기업은행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882억 원 규모 부당대출이 드러난 이후 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강도 조직 쇄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31일 IBK 쇄신위원회 구성 후 쇄신위원장 정순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주축으로 지난 10일 기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쇄신안을 이행 중입니다. 쇄신이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기업은행은 쇄신위에서 제시한 여신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 조직 문화와 검사 업무별 쇄신과 경영진 책임 강화 총 5개 부문 16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이달부터는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 대상 가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 시작하면서 임직원 관련 여신은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장 전결권이 자동으로 제한되고 심사센터 전결 여신인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가족정보 DB 입력 대상자는 전체 기업은행 직원 총 13,000여 명 가운데 915명입니다. 이는 882억 원 부당대출 적발 당시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7년간 배우자와 임직원 28명이 공모 조력해 785억 원이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결권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어제 단행된 하반기 인사에서는 여신문화 개선팀을 신설하고 내부 통제 분야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감사 자문단을 발족해 감사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2023년 취임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성태 은행장은 남은 임기 동안 조직 쇄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조직 쇄신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면서 내부 갈등 봉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조는 지난 5월 성명서를 통해 직원 친인척 DB 구축은 개인정보 침해이고 부당대출 사태를 일으킨 경영진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강제적 조치라고 반발했고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현대위아가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했는데
인수에 참여하며 업계 2위로 부상한 스맥이 최근 3주간 최대 주주가 3차례나 바뀌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진 시점에 다른 그룹이 지분 매입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혜란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계열사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단행된 첫 대규모 사업부 매각입니다. 이번 매각은 사모펀드 운용사 린슨 프라이빗 에쿼티가 공작기계 전문 업체 스맥과 함께 3,400억 원 규모로 인수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스맥은 여기서 전략적 투자자로 833억 원을 출자하고 인수 금융을 조달해 총 1,18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스맥은 이번 인수로 업계 2위권으로 올라섰지만 예상치 못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방산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 제조업체 S&T그룹이 지난달 25일 스맥 지분 11.05%를 매입하며 최대 주주에 올라섰기 때문 스맥이 현대위아 공작기계 부문을 인수한 직후였습니다. 업계에선 S&T그룹이 스맥의 실탄 소진 시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S&T그룹은 적대적 M&A 가능성을 부인하며 단순 투자라는 입장입니다. 스맥은 유상증자를 통해 최영석 대표의 지분을 9.75%까지 늘리며 방어에 나섰고 S&T그룹의 지분율은 8.67%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S&T그룹이 다시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어제 기준 지분율 14.74%로 최대 주주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로써 3주 동안 최대 주주가 3차례 바뀌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스맥이 인수한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의 통합과 운영은 물론 향후 사업 시너지 창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현대전의 양상이 육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미사일 시스템에 더해 인공지능, 유무인 협업 등 신기술 접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선전도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LIG 넥스원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줄고 석박사급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미래 준비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K방산이 기술력 고도화에 나서며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경쟁국과 비교해 우수한 기술을 갖추면서 수출 계약도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의 전쟁은 육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AI, 유무인 협업과 같은 신기술 접목의 중요성이 커지는 모습. 이 같은 상황에서 LIG 넥스원이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을 줄이고 석박사급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미래 준비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LIG 넥스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4%,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줄였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도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매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임직원 가운데 연구개발 전담 인력 석박사 비중은 28.7%입니다. 2022년 29.1%였던 석박사 비중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연구개발 비중과 고급 인력 비중이 줄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3.6%에서 4.2%, 4.5%로 꾸준히 늘려가는 등 기술력 고도화에 한창인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새로운 향후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더 임해야 된다.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익 구조가 많이 개선된 거 아니에요. 신규 생산 설비도 갖추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도 확대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같은 우려에 LIG 넥스원은 석박사 비중 변동은 최근 수년간 1,800여 명 규모의 신입 직원 채용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국내 최대 종합보증보험사인 SJ 서울보증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대출과 휴대폰 개통 등 일상 속 금융 서비스가 한때 멈춰섰고 금융당국은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보증보험사 SGI 서울보증이 지난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서울보증이 시스템 먹통 사태를 겪으면서 전세대출 보증부터 휴대폰 개통, 금융기관 대출 실행 등 일상 금융거래 서비스가 멈춰섰습니다. 서울보증은 감염되지 않은 백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자 서울보증은 시중은행과 긴급 협의를 통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게는 선대출 후 보증 방식으로 임시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통신 3사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통해 선개통 후 보증으로 정상 개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보증은 현재 번호 이동 및 신규 개통 절차도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서 발급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보증은 피해 금액이 확인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접수를 위한 전담 피해 신고센터도 피해 신청이 없을 때까지 무기한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이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정황이 파악되면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환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상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사고 보고와 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보증은 올해 3월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명시했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SGI 서울보증도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번을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액을 조 단위로 늘리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보안 강화에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보안이 통신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이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겁니다.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속 보안은 통신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KT는 향후 5년간 약 1조 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단행합니다. 지난해 정보보호에 1,250억 원을 사용한 KT. 연간 1.5배 가까이 투자액을 늘리는 셈입니다. 시스템 체계를 고도화하고 보안 전담 인력도 3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보안 기술과 노하우 내재화를 위한 파트너십도 추진합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은 7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2배로 확대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 개선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망 세분화와 인공지능 기반 통합 보안관제 등 기술적 조치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1,000억 원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수립한 LG유플러스. 매장마다 보안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가짜 음성과 영상을 구별하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통신시장 포화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갈 길이 바쁜 통신사들. 당장 보안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크래프톤이 5년 내 전사 매출 7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내걸며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죠. 신작 출시 등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배틀그라운드 단일 IP에 의존하는 크래프톤이 신작에 기대를 걸며 제시한 장밋빛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년 내 연매출 7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건 크래프톤의 중장기 계획에 업계 우려가 나옵니다. 신작들이 비주류 장르가 대부분인데다 흥행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현실성 없는 목표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2월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5년간 전사 매출 7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7조 원 매출 중 60%는 배틀그라운드 IP로 나머지 40%인 2조 8천억 원가량은 신작 IP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크래프톤의 지난해 매출은 2조 7,098억 원, 5년 안에 매출을 무려 3배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단일 IP 하나로 4조 원 이상을,
이 밖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작 IP로 현재 전사 매출 규모의 매출을 창출해내겠다는 건데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입니다. 크래프톤의 신작들이 전부 비주류 장르에 속하기 때문 크래프톤은 올해 신작으로 인조이, 다크앤다커 모바일, 딩컴 등을 발표했는데 이는 게임 시장에서 주류 장르로 불리는 롤플레잉 게임이나 1인칭 슈팅 게임, 전략 게임과는 거리가 먼 비주류 장르입니다. 더욱이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없는 신작 게임으로 3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선언한 것과 관련 크래프톤 관계자는 국내 어떤 기업도 중장기 목표를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크래프톤의 매출 목표에 구체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신작 출시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크래프톤은 최근 해양 어드벤처 게임 서브노티카를 만든 자회사 언노운월즈 창립 멤버들을 게임 개발 소홀을 이유로 돌연 교체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노운월즈 전직 최고 경영자인 찰리 클레블랜드는 서브노티카의 얼리 액세스 출시 준비가 이미 다 됐음에도 크래프톤이 개발 지연을 이유로 경영진을 교체했다며 크래프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두며 중장기 계획에 자신감을 내비친 크래프톤. 신작 흥행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법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매출 7조 원이란 장밋빛 목표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GS그룹 계열 비상장사인 삼양인터내셔널이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또는 고배당 기조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를 비롯한 오너 4세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오너 일가를 위한 현금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GS그룹 계열의 비상장사 삼양인터내셔널이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중간과 연말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으로 이 중 오너 4세들이 받은 지난해 배당금은 총 81억 8,600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3억 7,400만 원을 기록했는데 배당금이 이익의 186% 수준입니다. 앞선 2023년에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1억 7,600만 원이었지만 배당금은 이를 크게 웃도는 13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삼양인터내셔널은 골프용품, 윤활유, 건자재 판매, 환경 관련 사업 등을 운영하는 GS그룹 계열사로 임직원 수가 10명 미만에 불과한 소규모 비상장 회사입니다. 지분 구조상 GS그룹 오너 4세들의 개인 회사 성격이 강한 상황. 지난해 말 기준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가 37.33%, 허서홍 GS리테일 대표가 33.33%, 허세용 GS칼텍스 대표가 11.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과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기타 일반주주 지분율은 7.47%에 불과합니다. 비상장사는 상장사와 달리 공시 의무나 외부 주주의 견제가 미비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삼양인터내셔널이 GS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로 챙긴 수익이 사실상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상장사를 활용한 오너가 고배당 구조가 반복될 경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판 IRA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가가 분주해졌습니다. 수혜 섹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혜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쪽에 볕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판 IRA 도입이 예고되면서 증권가에선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반도체, 2차전지 소재 분야의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세액공제는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의 최대 20%를 일회성으로 공제해줬는데 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이 공제돼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는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추격이 본격화됐고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처럼 생산세액 공제를 통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 생산세액 공제가 도입되면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연 4에서 5조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 전지 소재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액 환급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산세액 공제 도입이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세액 공제는 배터리 연구 개발 금액에 대해 30% 안팎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흑자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어서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배터리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등 해외 공장을 늘리고 있는 상황. AMPC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소재의 일정 비율을 관련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생산세액 공제가 시행되면 소재 기업의 리쇼어링에 유인이 돼 국내 2차 전지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혜를 받을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는 약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과 분리막을 생산하는 SK IE 테크놀로지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국내 분양시장 침체가 길어지자 반도건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놓는다는 건데요. 반도건설은 2, 3년 안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 구조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내 건설업계가 분양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해외에서 돌파구 찾기에 한창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추진된 1차 임대사업 더불어 3170은 지난 4월 전세대 입주를 마쳤습니다. 1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2차 LA 임대 아파트인 더불어 3020도 공사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내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룸 형태의 주택으로 월세는 우리 돈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입니다. 반도건설은 2, 3년 안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3차 주택 사업에도 나선다는 계획. 반도건설은 토지 매입부터 시공, 임대까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건설은 전체 사업의 약 60%를 자체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작년 분양 수익은 약 7,447억 원입니다. 최근 3년 분양 수익은 6천억에서 7천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21년 8,789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654억 원으로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10억 원에서 67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리 부담과 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국내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건설은 미국 LA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CJ가 계열사에 650억 원 규모의 부당 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JCGV는 지난 2015년 재무위기에 빠진 계열사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 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CJ와 CJCGV는 금융회사가 발행된 영구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영구전환 사채 인수 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CJ 측이 사실상 지급보증 역할을 하며 두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도운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TRS는 형식상 파생상품 계약이지만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